미국 상무부 대변인의 발언 중에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평등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미국 관세를 국난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재난으로 평가를 하고서 전 국민에게 10만 엔, 약 10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지금 이 관세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좀 저으려 그러는 게 아닌가. 관세가 매겨지자마자 부총리가 그냥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기업인을 거의 한 200여 명을 데려가서 여기서 우리 0% 관세를 기준으로 협상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손안의 해외시장 뉴스, 새롭게 만든 코너입니다. 코트라에는 전 세계 129개의 무역관이 있어요. 거기서 매일매일 새로운 현지의 정보들이 생생한 리포트 형식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론 꼭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보셔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양한 해외 시장 뉴스 중에서 가장 재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아건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 뉴스에서 미국 관세를 좀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3개월간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이 무려 하루 만에 12%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이나 금융위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지수가 무려 12%, 두 자리가 움직이는 것은 정말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에 마치 학생들한테 성적표 나눠주듯이 그 나라별로 부과할 관세를 발표를 했었고, 이 관세가 9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3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에는 그 상호관세율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협상을 통해서 90일간 유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보면은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무려 125%로 인상을 하고 이거는 즉시 발효가 된다. 사실 즉시가 발효가 된다는 것도 사실 그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트럼프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에 75개국 이상이 뭐 상무부, 재무부를 통해서 뭐 여기에 대한 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소집이 됐다. 그리고 복소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90일간 관세 유예를 승인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기서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인하를 하게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적용하던 관세들은 다 유지가 됩니다. 이게 자동차 관세 25%라든지 뭐 철강 알루미늄의 25%, 뭐 USMCA 유예되는 거 0%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한국은 FTA 국가인데 그래도 기존의 상호관세 10%가 좀 유지가 됩니다.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여기서 관세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캐나다나 멕시코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USMCA 관세가 안 매겨진 것은 좀 다행인데, 우리나라도 좀 10% 있으면 좀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게 아쉽습니다.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포드가 9.3%가 올랐고, 스텔란티스는 무려 18%가 올랐고, GM 같은 경우가 7%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게 자동차 관세는 이번 원래 적용하던 대로 적용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자동차 회사들은 뭐 달라질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또 올랐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 이 포드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인원 아메리카, 이게 포드의 캐치프레이즈인데, 포드는 원래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볼 기업으로 올리고 포드가 좀 꼽혔습니다. 근데 관세를 안 준다 그러니까 이게 포드의 주가가 올랐던 측면도 굉장히 좀 이거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좀 특이했던 부분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주가가 무려 15%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애플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는 중국에다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이게 중국에서 대부분 애플 아이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관세를 맞게 되면은 손해가 좀 큰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애플의 주가가 올랐는데 중국에는 지금 무려 145%의 관세가 매겨지기로 했어요. 근데 중국에는 관세가 매겨지는데 왜 애플의 주가가 오르지? 라는 부분도 이게 지금 워낙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중국에는 관세가 매겨지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외에서는 또 이렇게 0.57%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관세를 매기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국에다가 145%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는 사실상의 금수 조치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큰 권역인 뭐 중국의 제조업과 미국의 소비 시장이 단절이 된다라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일단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매기지 않는 것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관세를 왜 유예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야, 사람들이 좀 겁을 먹은 것 같더라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관세를 좀 유예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 유연해야 한다. 보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90일간 유예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관세가 매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던 거는 이 중국과도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요 발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코트라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뉴스레터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145% 관세를 매긴 이후의 중국 정부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이 전에 이제 50% 추가 관세를 경고한 것에 대해서 상무부 대변인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관세 인상에 추진한다면 중국도 반격 조치를 할 거고 자국 권익을 보호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발언 중에서 제일 그 좀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평등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요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보면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인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정부의 위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전에 그 펜타닐 관련해서 20% 관세를 맞았을 때도 협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관세 협상을 하지 않거나 협상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펜타닐, 마약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맞았다. 그래서 협상을 한다 그러는 거는 그 자기네들이 마약을 수출했다는 걸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마치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로 이미지를 매겨간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매겨서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됐다라는 위시가 한다면은 뭔가 이게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을 좀 준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 대화를 통해서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요 부분이 좀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뭐 중국도 전화해라, 중국과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도 이제 중국이 협상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제스처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레터를 보니까 이번에는 그 상무부에서 미국 기업 20여 곳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특이하죠.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GL스퀘어를 불렀다는 건데 여기서 뭐 일단은 뭐 미국계를 포함해 모든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제가 좀 눈여겨봤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미국계 기업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냐면은 이거 내가 뭐 얘기를 하려 그러면 좀 모양이 빠지니 당신들 나라에다가 인과관계, 관세에 대한 인과관계를 좀 얘기를 좀 해달라. 라는 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보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도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34%의 추가 관세를 처음에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부과를 했으니까 중국에도 미국산 제품에다가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4월 10일부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올리고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대상 기업으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6개 기업에 대해서는 대중 수출 자격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중국에다 수출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덤핑 조사 관련한 부분들은 뭐 인도산 CT용 엑스선 튜브 등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이중 용도로 사용하는 히토류 규제,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히토류 7개에 대해서도 통제를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히토류가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사마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보면은 이 도표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사마륨 같은 경우는 전자나 방위 산업, 원자력에 사용되는 것이고 가돌리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영제 를 할 때 좀 쓰게 됩니다. 그 의료 분야에 많이 쓰게 되고요. 이 테르비움 같은 경우는 뭐 형광체라든지 아니면 연료전지 이런 쪽에다 쓰는 이런 히토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미국이 뭐 최근에 부과한 거 말고 이전에 부과했었던 거 보면은 수입관세, 그러니까 대중 수입관세,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에다 수입관세를 매긴 게 61%
160%에서 최대 164%예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부과하고 있는 게 55에서 84%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관세가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뭐 255%, 최대 255%까지 관세가 올라가 버리면은 사실 상호 간의 거래를 약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을 약간 회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딱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국도 이게 원래 관세 전쟁이라는 게 일방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자국에도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유라든지 농기계 식품 같이 자국의 타격이 좀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관세를 부과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수위가 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맞대응을 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산당 독재 국가다 보니까 국가 위신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이것도 뭐 사실 뭐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진 않는데 중국의 6개 업종 상회가 정부의 맞대응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여기서 지지 성명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일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선제적 대응에 나섰던 일본도 결국은 4% 관세가 부과가 됐었는데요. 물론 이번에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되면서 10%로 유지가 되고 여기서 일본이나 한국은 먼저 협상을 좀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에다가 어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관세를 맞았을 때 좀 유감을 표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 우리가 이 정도로 했는데 우리도 똑같은 취급을 받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를 했었고, WTO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합성에 우려를 끼쳐서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좀 내각부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경제산업성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일본의 대미 투자 여력이 저해될 것이다. 뭐 이게 뭐냐? 이게 무역이 좀 제대로 돼야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미국에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성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의 유감을 표명을 했었고, 이게 일본 쌀 관세가 700%라는 뭐 논리적으로 계산해도 그 수치가 나오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맥힌 뭐 관세가 이게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적자 본 거 반 나눠가지고 그냥 매긴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적자 보면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적자를 보면 그거는 그냥 무조건 관세 아니면 비관세니까 적자 본 거 반땡 해가지고 저거 관세 매기겠습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세도 약간 협상을 위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져봐야 무슨 효과가 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전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좀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일본 언론을 보거나 일본 국민들의 어떤 태도를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거나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그 관세 전쟁으로 확전이 될 수 있고 세계 경제 리스크로 전이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와, 이런 표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얘기까지 번지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불매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일본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에 더해서 뭐 비관세 장벽도 문제가 삼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간공업신문 같은 경우에는 임금 인상 등 내수를 통한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대응이라는 게 그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들도 아니 우리한테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재팬뉴스 네트워크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관세에 맞서 대항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무려 57%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57%가 이거 우리 맞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여론이 커져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항 조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3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 자동차 최대 수출국이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25% 관세를 적용을 받게 되면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입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감정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7.8%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0.6%로
취임 이후에 지금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봤을 때는 뭐 일본은 그냥 뭐 숙이고 들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다가 숙이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미국 관세를 국난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재난으로 평가를 하고서 전 국민에게 10만 엔, 약 10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지금 이 관세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거 나라에서 좀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10만 엔 지원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논란이 있다면 10만 엔이냐 20만 엔이냐 그 100만 원 줄 거냐 200만 원 줄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지 이게 필요하다라는 여론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이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그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관세 문제에 대한 그 민감도가 조금 덜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일본이 진짜 걱정 많이 할 만도 한 게 일본이 미국에다가 지금 자동차를 공급하는 게 약 6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 327만 대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149만 대, 캐나다에서 59만 대, 멕시코에서 49만 대가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USMCA 통해 가지고 빠진 것도 있고 근데 자동차 부품 관세 따로 들어가는 거 있고 해서 복잡한 산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한 절반 정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공급되는 한 절반 정도는 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관세를 좀 피하려고 캐나다, 멕시코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멕시코에는 무려 1,498개 기업 그리고 캐나다에는 982개 기업이 거기에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좀 일본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지금 미국에 대한 우려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만큼이나 지금 미국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은 무려 46%의 관세를 맞았는데요. 그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현황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2위가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순인데 이게 워낙 관세를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품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그런 것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입는 뭐 갭이라든지 뭐 이런 의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류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이키 신발 이런 것들도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베트남이 그렇게 구매력이 높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살 물건들을 뭐 그렇게 많이 살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을 살펴보면은 베트남이 여기에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멕시코 다음으로 베트남입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높은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46%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정말 통상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협상에 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정도가 이거는 관세 문제보다 더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런 게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중국의 베트남 경유해서 가는 우회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공장들이 그게 택가리가 됐던 아니면 진짜 이전을 하는 것이 됐던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아니더라도 거기다가 뭐 택가리를 하려 그래도 거기에 뭐 그 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 수출이 쫙 늘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번에 만약에 중국으로 가는 그런 관세가 만약에 강하게 된다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46%의 관세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좀 저으려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매겨지자마자 부총리가 그냥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기업인을 거의 한 200여 명을 데려가서 뭐 200여 명을 왜 데려갔겠습니까? 여기서 뭐 구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인을 하러 갔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0% 관세를 기준으로 협상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0% 소유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바꿔서 스페이스X가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를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가 그 여기에 굉장히 그 관세 세게 매기겠다는 뭐 나바로 고문한테도 막 야, 네 벽돌보다 멍청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고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수건 사업이었던 그 베트남의 스페이스X 진출하는 부분들을 허용을 해줬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비에젯 항공도 지금 보잉이 그 품질 문제로 여기저기 비행기 팔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뭐 20대, 50대, 200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잉 항공기를 구매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록히드 마틴의 군 수송기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회 수출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베트남 내에서 중국산 제품이 우회 수출을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관세 전쟁이라는 통상 질서가 바뀌는 환경을 뭔가 좀 다른 우리 자국의 어떤 이익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베트남의 어떤 고민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관세율을 낮추면서 오히려 중국에만 모여 있는 그런 중국에서 좀 견디기가 힘들어진 기업들을 베트남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계획들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살펴보면은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를 보다가 워낙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진짜 관세가 매겨지는 건지, 뭐 뉴스가 뭐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뭐가 진짜인지, 그리고 여기 관세율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책적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트라에서는 미국 통상 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라는 서비스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 전화번호는 1600-7119 119라는 거를 좀 해석하고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관련해서도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정책이 바뀔 때마다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뉴스를 보시면 좀 더 내용을 쉽게 보실 수 있겠지만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어디까지가 업데이트 됐는지 보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말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좀 어려우실 때는 이 관세 대응 119 비즈니스 애로 상담센터를 통해서 가보시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정말 즉각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기업의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면은 관세 대응 119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도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관세 대응 119 서비스 중에 그 HS 코드, 이게 수출 코드를 넣고서 여기다가 이제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품목별로 이게 어떤 관세가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대한 품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수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물건이 미국에 갔을 때 관세를 매기게 되는가, 그리고 가계를 매게 되면 관세를 얼마가 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계산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관세 대응 119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현지의 관세, 법률, 조사 전문가를 활용해서 뭔가 리포트 컨설팅을 받으실 때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지원액은 기업당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출 바우처를 지급을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나라가 70%까지 보전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사업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관세 정책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은 좀 시니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뭔가 컨설팅이나 어떤 지원, 뭐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게 뭐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뉴스를 전하거나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정말 그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트라와 함께하는 손안의 해외시장 뉴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